혹시 여러분 5분 만에 글 하나 쓰고 팔로우 1000명씩 늘고 조회수 10만 이상 늘어나는 SNS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한 SNS인 스레드인데요. 정말 SNS의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고 블루오션인 만큼 제가 오늘 전부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레드를 왜 올해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빠르고 쉽게 바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유료급 꿀팁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는 벤치마킹 계정 30개도 리스트 만들어서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부사키 채널 운영하고 있는 조남규입니다. 요즘에 제가 코칭을 하러 가거나 컨설팅 하러 갈 때 항상 추천하는 SNS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레드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저희 그 수강생 단톡방에서 제가 계속 스레드 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니까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덕에 시작해서 조회수가 2, 3만 회도 나와보고 문의도 오고 주문 전환도 되어봅니다. 이 대표님이 SNS를 꾸준하게 못하셨다가 스레드에서 이제 터지신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문의도 오고 아주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감사의 카톡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스레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마케팅적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땡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 양질의 정보들을 제가 오늘 넣어놨어요.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특히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압도적인 노출량, 이 트래픽을 어디서 내가 갖고 오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상품은 잘 고르시고 또 상세 페이지도 많은 노력을 들여서 잘 만듭니다. 하지만 가게를 만들 때 인테리어가 다 꾸며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람들이 오지 않죠. 유동 인구가 많으면 올 수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권의 영향을 받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품이 있다는 걸 알리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광고를 많이 하죠. 광고비를 써서 많이 하시는데 이 광고의 효율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SNS를 해라, 우리 제품을 홍보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매출 공식을 보면은 유입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가 매출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출이 높아지려면 유입수를 늘리거나 구매 전환율을 올리거나 객단가를 올려야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단가라는 거는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객단가는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다고 하면은 1% 이상,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이제 3%에서 5%까지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구매 전환율까지 오케이, 상세 페이지 잘 만들었어요, 상품 패키징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럼 넥스트는 뭐예요? 유입수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객단가 올리는 거, 구매 전환율 올리는 거는 강의 듣고 잘 하시는데 이 유입수를 어떻게 늘리는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입수를 또 쪼개보면은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입수랑 클릭률은 용어가 다르다는 거. 이거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효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광고 소재 자체가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광고 소재를 압도적인 노출량을 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유입수라는 걸 만들어낸다. 노출도 많이 되고 클릭률도 많이 오게끔. 근데 우리가 혼재되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광고 소재를 잘 만들면 유입이 그 자체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출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SNS를 할 때 노출을 가장 많이 시켜주는 곳에서 광고를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광고비를 내고 하는 광고가 아니라 콘텐츠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어떤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블로그 자체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죠. 세부 키워드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레드라는 곳에 올리면은 나랑 관련된 타겟팅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뿌려지기 때문에 노출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광고 소재 자체를 만드는 것, 이 콘텐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지금 알고리즘이 밀어주고 있는 그 플랫폼을 선점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아시는데 그거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압도적인 노출량을 확보하려면은 내가 콘텐츠를 100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개를 만들어도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곳에다가 올리는 게 광고 효율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레드를 추천하는데 특히 한국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이 바로 스레드입니다. 다운로드 성장 순위가 전체 2위고요. DAU라고 해서 하루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성장하는 순위가 1등인 그 앱입니다. 이 센서타워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작년도에 성장 순위 탑5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 세 번째가 숲, 네 번째가 치즈직, 다섯 번째가 틱톡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무려 인스타그램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그거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앱이 스레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우리나라 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요. 스레드는 한 460만 명, 이제 곧 500만 명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가 기회인 이유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미친 듯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노출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 스레드 글들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2,500만 명이 쓰고 있는 앱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나 맛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SNS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느냐? 네, 굉장히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예시를 하나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하루 매출 0원. 찜닭이 그렇게 싼데 왜 아무도 안 먹어주지? 국내산 냉장 순살 안독 찜닭 1kg 이 가격이면 혜자 아니야? 하나 팔아서 400원 남는데요. 400원 남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여기 이제 좋아요가 800개, 댓글도 한 800개 달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구매를 해줘서 몇백 건의 주문량을 확보하는 이 모습을 스레드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레드가 지금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4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으면은 스레드에서도 같이 연동이 돼요.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2,500만 명이 쓰는 그 앱에서 스레드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레드를 알게 된 게 인스타그램 내리다가 스레드 글을 노출시켜줘가지고 그걸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곳이 있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유입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트위터, X로 이름 바꿨잖아요. 거기는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구글 아이디로. 그러면 거기에 허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접근성을 봤을 때 스레드가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트위터처럼 이 짧은 텍스트로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달리 얘기해서 네이버의 블로그 같은 그 긴 글들, 고관여의 제품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글하고는 다르게 빨리빨리 읽히고 빨리빨리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우리의 고객들한테 타겟팅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보면은 이제 다양한 글들이 수십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글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텍스트는 지금 GPT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소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아직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지금 해봤지만 생각보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고 또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말 그대로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주일에 한두 편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을 계속 소모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개, 뭐 많으신 분들은 3, 4개 이렇게도 글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너무 고퀄리티의 양질의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가볍게 쓰는 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럽고 꾸준히 하기가 좀 귀찮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고리즘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글 밑에 인게이지먼트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댓글, 리포스트, 공유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인 알고리즘 자체는 여기 있는 3가지를 가지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추세가 팔로워를 잘 안 보거든요. 오히려 이 좋아요, 댓글, 리포스트, 공유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많이 보는 추세여서 만약에 내 글을 많이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은
팔로워 모으는 작업을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성 글을 쓰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소통을 차라리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인게이지먼트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나도 좋아요를 해주고, 나도 댓글 달아주고, 나도 뭐 공유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방 소통보다는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성 글들은 반응도가 낮겠죠. 이런 글들은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게 뭐예요? 노출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압도적인 노출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리포스트나 인용할 수 있는 글들을 활용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단순하게 생각하면 누가 나의 글을 인용을 해서 보여주면 노출량 자체가 2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팔로워들한테도 보여지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반응이 나올 만한 콘텐츠류를 작성하는 게 좋다. 이건 지금 모든 콘텐츠 만드는 제작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정보성은 그냥 무난하게 다 좋아요. 근데 인기 있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연애, 돈, 심리 이런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좀 사적이고 좀 본능적이고 이런 원초적인 거에도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실제 컨설팅 그 사례로 코칭할 때 라면인데 홍게 밀키트 라면을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너무 잘 하시고 홍게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광고글 쓰지 마시고 정보성 형태로 글을 쓰시면 좋기는 한데, 너무 정보, 뭐 좋은 홍게의 조건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거 쓰셔라. 대표님이 직접 느꼈던 그 외지인이 속초로 와서 홍게를 살 때 자주 겪는 실수, 시장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법, 그런 꿀팁들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뭐 연애나 결혼이나 아니면 가족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니까 들어가서 이런 물건들을 파네 확인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하셔도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스아리라고 스레드 뭐 팔로워하고 하트 달고 리포스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알고리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내 글을 봤으면 하는 타겟들이 있잖아요. 그 타겟들이 팔로우하는 계정들,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해서 뜨는 글들을 다 읽고 저장하고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면은 내 글이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팔로워가 필요하다면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터지는 콘텐츠 예시도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글을 보면은 굉장히 글의 반응도가 높아요. 좋아요가 1600개고 댓글 200개, 리포스트는 340개나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마케팅 예산 월 1000만원 미만 사업자들 공통 컨설팅할 때 무조건 하는 얘기,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성 글이 굉장히 터졌는데 이 글이 왜 인기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글이 왜 잘 됐냐면, 일단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재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데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넘버링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딱딱딱 읽히기 쉽게끔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정보가 구조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쉽고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꿀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스레드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창업 공부, 네트워킹, 강의 신청하려면 스레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 게 페이스북, 그리고 브런치, 지금은 브런치 스토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는데 비슷하면서도 더 트렌디하고 더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커머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예시를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제로 만든 만두를 파시는데 밑에 사진이랑 영상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운 이미지나 영상을 활용하고 있고, 질문을 통해서 반응도를 이끌어내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1월 1일 날 떡국에 만두 넣는다 안 넣는다,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멈춰가지고 핸드폰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니까 들어가서 댓글로 달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하고 나도 나의 의견이 있으니까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머스 중에서도 식품처럼 좀 범용적으로 누구나 다 한 번씩 사 먹을 수 있고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게 많으면은 구매 전환까지 이끌어내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식품이 아니어도 어쨌든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게 많으면은 유입을 늘리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스레드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거는 지식 창업인데, 지식 창업 하시는 분들도 스레드에 전부 다 뛰어들어서 지금 전자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정말 기가 막히게 스레드를 잘 활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1, 2, 3번 남겨놓고 댓글에 이어서 라는 글을 씁니다. 그럼 댓글을 보려고 이제 누르겠죠. 누르면은 이제 밑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궁금하게끔 만들어서 클릭을 유도하는 건데, 이러면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좋아요랑 댓글에 반응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내가 한번 들어가서 얻은 정보는 좋아요를 많이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하기도 더욱 쉽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누르면은 그 글에 맞춰서 내 피드가 전부 점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글들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또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엄청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GPT 자체도 더 디벨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할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이 릴리스 A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요약이 되거든요. 그 요약본을 GPT에 가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계신 분들은 원소스 멀티 유즈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대다수의 창작자는 내가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비어있다 하시면은 유튜브 영상을 갖고 와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하셔야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릴리스 AI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릴리스 AI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보시면은 유튜브 링크를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뭐 블로그나 뉴스 같은 거 넣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제 영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링크를 여기다 넣고 요약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약된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확도가 거의 90% 이상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공유 내보내기 이렇게 있죠. 그 내보내기 누르시면은 복사란이 있습니다. 그럼 복사를 누르시면은 이 텍스트가 복사가 됩니다. 이 요약 노트가 복사가 돼요. 이 상태에서 GPT에다가 돌리는 건데, GPT에 들어가셔서 중요한 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GPT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걸 검색하냐면 스레드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거에 자청님이 만든 스레드 300자 작성이 있고, 그 밑에 스레드 말투 변환기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둘 다 써봤는데 스레드 말투 변환기가 저한테는 좀 적합한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거에 들어갑니다. 이 바이 어비라는 분이 만든 이 GPT 변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채팅 시작을 눌러보고 여기다가 지금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알아서 스레드 말투에 맞춰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말투는 어땠냐면 뭐 내년에 네이버는 AI 기반으로 최적화된 쇼핑 앱인 플러스 스토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레드 말투로 바뀌어 있어요. 내년에 네이버가 AI 기반 쇼핑 앱을 출시할 예정이야. 이 앱은 사용자의 쇼핑 이력과 관심사를 반영해서 개인 맞춤형 추천을 해줘. 스치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모든 걸 다 작성하냐?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댓글로 몇 개만 작성하고 이제 그 댓글에서 또 4개, 5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하나하나씩 올려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완전 쉽고 빠르게 영상들을 스레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팔로워들을 모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결론. 여러분들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널리 알리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상품이나 상세 페이지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광고할 돈이 없다 이러면 SNS를 하셔야 되고, 이 SNS를 아무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할 것 같은 걸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상 전공자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출량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플랫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SNS를 못하는 이유는요, 이런 어떤 스레드의 사용법, 이런 거 인터페이스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 제작이나 어떤 편집, 이런 강의를 듣는 거에 너무 시간을 쓰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배우셨으면은 빨리빨리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매일매일이라도 무언가 내가 메모장에 글을 남기는 것 자체가 콘텐츠예요. 근데 그거의 연습장으로 쓰기가 스레드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느끼고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스레드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레드가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망할 것 같지가 않고요. 점점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는 검증이 다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이 스레드에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맛집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 특히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고객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하셔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레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계정을 공유 드릴 테니까 본문이랑 댓글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